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을 들어 손톱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톱에 희미하거나 혹은 선명한 세로줄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잔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간이 독소와 노폐물에 조금씩 잠식당하며 여러분에게 보내는 처절한 구조신호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센터입니다. 간이 무너지면 당신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몸속의 독소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만성피로, 만성질환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손톱 세로줄과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간을 매일 밤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반대로 간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3대 보물이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폭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톱과 간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손톱은 그저 죽은 세포라고 생각하지만 한의학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학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죽은 기화제조. 이 말의 뜻은 간은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을 주관하며 그 영광스러운 빛은 손톱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간이 나무의 뿌리라면 손톱은 나무짚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영양분이 가득하면 나무짚은 어떻습니까? 붉고 윤기가 나고 매끄럽고 단단하죠. 하지만 반대로 뿌리가 썩어 들어가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나무짚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광택을 잃고 건조해지며 쉽게 부러지고, 바로 이 세로줄이라는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간은 우리 몸의 교통경찰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라는 에너지가 온몸에 잘 순환되도록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죠. 이 교통 시스템이 원활해야 기와 혈액이 잘 돌아 영양분도 공급하고 독소도 빼냅니다. 둘째, 간은 감정을 주관합니다. 혹시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간 기능이 약해져 교통 정체가 일어난 상태, 즉 강이울결입니다. 이 교통 정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막힌 도로에서 엔진이 과열되듯이 우리 몸 안에서 불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간화왕, 즉 간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간에 불이 붙으면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구취가 심해지며 눈이 뻑뻑하고 충혈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손톱 세로줄, 강이울결, 간화왕불. 이것은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간에 불이 붙기 시작한 분들, 혹은 손톱에 세로줄이 보이는 분들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절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즉 간의 저승사자를 공개합니다. 간을 망치는 첫 번째 음식,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생강은 보물이지만 간에 불이 붙은 사람에겐 독약입니다. 생강은 그 성질이 극도로 맵고 뜨겁습니다. 이미 입이 마르고 성격이 조급한데 생강을 더 먹는 것은 활활 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화가 더욱 치솟게 됩니다. 간을 망치는 2번째 음식, 마늘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간염에 마늘이 살균해줘서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옛 의학서적인 N은 마늘은 간을 손상시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생강보다 성질이 더 뜨겁습니다. 장기간 과하게 섭취하면 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혀에 누런 태가 끼고 입이 쓴 분들은 당장 마늘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간을 망치는 세 번째 음식,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는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지만 이 역시 대열, 즉 아주 뜨거운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간화가 왕성하고 혈압이 높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양고기는 당신의 간화를 폭발시키고 혈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고추, 바비큐, 튀김 등 맵고 기름진 모든 음식은 간의 해독 부담을 가중시키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간을 살리는 3대 보물을 추천해드립니다. 간을 살리는 첫 번째 보물, 구기자입니다. 구기자의 붉은색은 혈로 들어가 간과 신을 보호합니다. 간혈이 부족해서 생긴 어지러움, 허리 통증, 그리고 특히 노안이나 비문증 같이 침침한 눈을 밝게 하는데 최고의 약재입니다. 매일 한 줌, 약 15g을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15분간 우려내어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만 마시지 말고 꼭 불어난 구기자까지 전부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간을 살리는 두 번째 보물, 녹두입니다. 녹두는 가히 식품 중 해독의 왕이라 불립니다. 왜일까요? 녹두는 청결 해독, 즉 몸의 뜨거운 열독을 식혀서 빼내는데 아주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면 녹두는 그 공장에 파견된 유능한 조수입니다. 간의 업무 부담을 확 줄여주어 간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여기서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간에 열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녹두를 절대 오래 끓이지 마십시오. 물이 끓으면 녹두를 넣고 딱 10분만 끓이세요. 이때 탕 색깔이 맑은 푸른빛을 띠는데 이때가 해독 효능이 가장 강력합니다. 콩은 적게 드시고 그 푸른 탕물을 많이 드십시오. 간을 살리는 세 번째 보물, 꽃차입니다. 앞서 우리는 간이 막히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잦고 우울한 분들에게는 이 향기로운 꽃차가 최고의 약입니다. 특히 제스민차와 장미차를 추천합니다. 제스민은 막힌 길을 뚫어주고 장미는 혈액순환을 도와 울결된 것을 풀어줍니다. 만약 당신이 화가 많아 눈이 뻑뻑하고 충혈된다면 그때는 국화차를 드십시오. 간의 불을 끄고 눈을 밝게 하는 데는 국화차가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천 년간 검증된 한의학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손톱 세로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의학에서도 손톱 세로줄은 우리 몸 내부의 문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주로 영양 결핍 신호로 보는데요. 특히 비타민 B12, 아연 또는 철분이 부족할 때 손톱에 세로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모두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혈이 부족하다는 개념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대사 문제는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손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손톱의 세로줄은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간에 불이 났다면 생강, 마늘, 양고기는 잠시 끊으십시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셋째, 간을 살리고 싶다면 구기자, 녹두, 꽃차 이 3대 보물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최고의 간약은 좋은 기분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줄이시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웃으십시오. 둘째, 최고의 보약은 잠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의 황금 시간입니다. 제발 밤새우지 마십시오. 셋째, 이 영상은 의사의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각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은 바로 당신의 자녀와 온 가족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간을 아껴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